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UBS입니다. 한 달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9월 뉴스데스크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9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실을 방문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실에 나와 있는 강세영입니다.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에서는 9일 오후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는 충남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교육 등에 관한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은 원격 수업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힘든 경험이었다며 불확실성의 시대 속 유연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2017년부터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에서 협력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협력사업의 하나로 교원 양성과정을 충남교육청이 도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로 코로나19 때문에 미래교육이 5년 내지 10년 정도 앞당겨진 느낌이다.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표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도 느끼듯이 학교는 원격 수업만으로 모든 교육을 다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격 수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기초학력의 문제, 특히 친구 간의 관계 문제, 사회성 발달 이런 측면에서 등교 수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전공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이고 특히 학생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또 학부모님도 상대해야 되잖아요. 심리학이나 상담 이런 것에 관해서 많은 이해 또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고 특히 남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많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지도는 잘 하시는데 그걸 좀 어려워하는 또 신규 선생님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날 특강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예비교사로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며 특강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몇 년 뒤에 임용을 볼 학생으로서 교육감님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교육에서 효율성이나 결과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고. 한편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에서는 본 강연을 녹화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도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KNUBS 강세영입니다. 교육 분야에 누구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학우분들과 교육감님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사범대학 학우분들에게 뜻깊은 소통과 배움의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2학기부터 공주대학교가 수강 포기 제도를 실시합니다. 수강 포기 제도는 오래전부터 많은 학생들이 꾸준히 시행을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윤지 기자가 전달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수강 포기 제도가 적용됩니다. 모든 학부생은 학기당 한 과목, 재학 기간 내 2과목까지 수강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우분들의 강의 선택 및 학기 중에 시간표 설정 또는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된 제도입니다. 수강 변경 기간이 있다고는 하나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며 한 번의 수업을 통해서는 섣불리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짧다고 생각하기에 듣고는 싶지만 정보가 없어 섣불리 신청하기 애매한 수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강 포기 제도가 있음을 알고 학우 여러분들이 강의를 신청할 때 조금 더 과감하게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기를 희망합니다. 수강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과목 담당 교수,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본부 2층 학사지원과로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간을 두고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수강 포기가 인정됩니다.
그래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그런 수업 방식이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다음 학기에 상황이 좀 나아졌을 때 직접 대면으로 듣거나 특정 과목에 수강 포기를 하더라도 수강 포기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2학기 수강 포기 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입니다. KNUBS 김윤지입니다. 이번 학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학우분들의 활발한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2학기 새로운 제도의 일환으로 백신 공결제 역시 시행됩니다.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대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소식 준비해 보았습니다. 20대를 포함하여 백신 접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백신 공결제가 실시됩니다. 백신 공결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대면 및 실시간 화상 수업이 어려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실시간이 아닌 화상 수업, 녹화 강의, 즉 LMS 등을 활용한 수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학사지원과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개강할 때쯤에 대학생들 그 백신 접종률 우선으로 높인다고 공고가 나기도 했고요. 이제 2학기 개강을 하면서 우리 학교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백신 공결제를 시행하게 되었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 공결제를 처음 접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신청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백신 접종 계획을 미리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한테 전달을 하고 접종일로부터 10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요. 학생 소속학과로 증빙서류와 공결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우리 대학의 경우 LMS 등을 활용한 비실시간 화상 수업, 강의 녹화 수업 등의 경우에는 공결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MS 녹화 수업의 경우에도 실시간 수업과 같이 해당 수업 시간에만 강의가 열람이 되고 출석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수업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도 공결제 신청이 어려울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했을 기간과 겹친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우는 일주일간 기간을 줬다거나 좀 넉넉히 준 강의에만 신청이 불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 접종 바로 다음 날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하루를 일단 주는 걸로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 3일 이상 지속되면 질병결석 처리하는 걸로 타대학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직원들 기준을 이제 따라하는 느낌입니다. 접종 이후에 명시된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결제 적용은 어려울 것 같고 질병결석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나중에 반응이 나타난다 싶으면 과 조교 선생님 통해서 미리 공결승인 신청서를 내고 질병결석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신 공결제를 직접 이용해 본 교직원 및 학생은 백신 공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백신 공결제를 이용하면 백신 접종 당일에 예정된 수강 과목에 한해 출석이 인정됩니다. 또한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접종 다음 날까지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상 반응이 2, 3일 이상 지속될 시에는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질병결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백신 공결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담당 교원에게 백신 접종 계획을 미리 전달하고 접종일로부터 10일 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백신 공결제를 직접 이용해 본 교직원 및 학생은 백신 공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백신 공결제를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신 공결제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됐어요. 정해진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충분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으셨나요? 예, 간단합니다. 증빙 서류는 공가 신청만 하면 돼요. 혹시 백신 공결제의 보완점이나 개선점이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 충분해요. 공결제 사용이 대중화되면 그에 따른 개선 및 보완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NUBS 박다은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백신 접종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주시 경제인구 3분의 2가 사용하고 있는 공주페이가 지난 9월 1일부터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3,900여 곳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기대됩니다. 나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공주시 모바일 지역 화폐인 공주페이가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주페이 배달앱은 공주페이 화면 하단에 휘파람 배너를 클릭해 설치한 뒤 이용 가능하며 공주페이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공주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배달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배달 수요가 많아졌죠. 상용 배달 앱들은 소상공인들한테 부담도 커요. 그래서 공공 배달 앱의 수요가 그전부터 있어서 우리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9월달부터 정식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상용 배달 앱들이 보통 23% 정도의 수수료를 떼가요. 그거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카탈로그 서비스를 확충해서 우리가 기능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카탈로그 서비스와 배달 앱이 이제 완전히 돌아가면 공주페이는 완벽한 어떤 하나의 체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있는 공주페이는 앞으로 카탈로그 서비스를 추가해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KNUBS 나현주입니다. 공주페이의 배달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KNUBS는 공주대학교의 발전과 학우 여러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취재 및 보도가 필요한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지금까지 KNUBS 뉴스데스크 아나운서 박다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